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이름도 생소한 오미크론이 13번째 변이라고요, 교수님. 예, 일단은 사실 실제 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수백 가지가 넘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WHO에서 이거는 주요 변이다라고 결정해서 이름을 매긴 게 벌써 이제 13번째입니다. 중간에 이제 뭐 13번째, 14번째 단어가 있긴 한데 그 단어가 조금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이름은 이제 오미크론 15번째 그리스 알파벳을 차용을 했는데요. 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전 세계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일단 그 이름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전파력이 강해졌거나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자꾸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걱정과 공포감이 상당한데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감염, 슈퍼돌연 변이 오미크론. 자, 궁금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배 이상 높다? 진짜예요, 이제가 교수님?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전파력의 수준 정도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자를 먼저 봤었던 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전파되니까 저런 거 아니야라고 추정하는 수치가 5배이기는 하고요. 일단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한 주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 주가 워낙에 델타 변이가 100% 유행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확진자 중에 75%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델타 변이도 전파력이 강한데 델타를 이기고 유행하는 바이러스니까 전파력이 상당할 것 같다. 이렇게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 전파력은 대규모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에 한두 달 정도 되면 실제 델타보다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확진자 수가 늘어서 걱정인데 오미크론까지 근데 전파력이 상당하다고 하니까 뭐 중증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큰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또 아이들까지 좀 감염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들 감염이 많은 부분들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한 10% 정도가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아이들의 이제 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입원율이 올라간 거 아니라는 분석도 있어서 일단은 청소년에서도 문제가 되는지 아이한테 문제가 되는지는 조금 유행 양상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장 걱정하시는 치명률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기존 돌연변이보다 치명률이 높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유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냐 또는 재감염 사례가 있느냐 이런 걸 보고요. 두 번째가 치명률이 높아지냐 아니면 중증화율이 높아지냐를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감염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젊은 층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 남아프리카에서는. 네. 그리고 또 외국에 이제 유입된 사례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백신 접종 한 분들에서의 증상이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대규모의 유행 상황들이 확인이 돼야 실제로 치명률이 높아지는지 또는 사망률이 높아지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델타 변이도 초기에는 치명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 뭐 중증화율이 네. 높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가 됐는데 한 2, 3개월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난 다음에는 중증화율도 높고 뭐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도 많아지고 이런 게 실제 이후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이런 상황들도 적어도 한두 달은 있어야 실제 치명률에 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단하고 뭐 두려워만 하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면서 개인 방역에 힘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전파력이 높은 만큼 증상도 더 심하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오늘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너무 지금 유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남아공이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일단 감염된 사람의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분들도 증상에 특이한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네. 기존 바이러스랑 비슷한 것 같다. 이제 이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감염자는 주로 젊은 사람, 또 해외여행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한 분들 또는 백신 접종자가 걸리다 보니까 증상 자체가 좀 가볍게 오히려 드러나는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증상이 심하냐 안 심하냐
접종하냐에 관한 부분들도 좀 많은 사람, 특히 미접종자에서도 감염 사례도 확인이 되고 또 접종자에서도 또는 이미 감염자에서도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서 그런 네. 사람들의 증상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경하든 중하든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를 해봐야 될 텐데 검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PCR 검사로는 오미크론을 잡을 수가 없다. 검출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이냐 아니냐를 구분 못하는 그 검사 키트는 우리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아. 일부 외국에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가 있는 유전자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같이 검출을 하니까 오미크론이어도 일단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은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델타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PCR 방법으로 좀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별하는 검사에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확인이 아직 되는 PCR이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PCR은 한 2, 3주 있으면 나올 거니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그 오미크론인지 아는 검사는 2, 3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오미크론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분석 방법을 통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제 뭐 2, 3일 전 확진됐는데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유전체 전장 분석이 그 걸리는 시간이 한 2,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은 다음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백신이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이 오미크론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서요, 교수님? 안 그래서 듣는다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의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네. 무력화 이러면 백신이 아예 안 듣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아.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든지 간에 변이가 나오면 특히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을 한 것들을 이미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 백신 효과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는 베타 변이와 유전적 특성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질 거는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되는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 감염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백신 효과를 얘기할 때 감염 예방 효과만 얘기하지 않았죠. 꼭 같이 얘기 들었던 네. 게 중증 예방 효과인데 네. 그렇죠. 감염 예방 효과가 다소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대부분의 백신들이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히 보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델타 변이 때문에도 지금 3차 접종, 예전에 부스터샷이라 했던 거를 3차 접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차 접종을 의무적으로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3차 접종을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게 오미크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미크론도 그렇고 변이가 계속되니까 이제 또 이거를 서두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한번 알아볼게요.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해 부스터샷 꼭 맞아야 한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야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맞아야 되는 거 꼭 맞으셔야 되는 게 네. 말씀드린 대로 돌파 감염 사례가 늘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는 반드시 지켜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미크론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해외 유입을 좀 차단하는 부분은 차단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혹시라도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시작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방어벽은 적어도 부스터샷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3차 접종으로 부르기로 했죠. 3차 접종을 맞아주셔야 그래서 중증 환자가 덜 발생하게끔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갖추어져야 혹시 오미크론이 들어오더라도 유행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중증 환자 발생이 많지 않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스터샷 지금 이제 3차 접종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3차 접종 반드시 접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렇다면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수님? 예, 일단 지난달부터 이제 3차 접종이 시작됐던 우리가 이미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보는 의료진이라든지 필수 사회직군뿐만 아니라 이제 50대 이상에 대해서 이미 이제 3차 접종에 대해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 중에서 50세 이상은 12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2차 접종하고 120일이 지나면 접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40대까지의 연령들은 150일이 지나면 이제 3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약이 시작됐고 접종이 가능해졌으니까 본인 2차 접종일을 기준으로 해서 150일이 경과된 분들은 바로 예약하고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